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각 지역 당국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던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들어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코로나19 사망자 중 49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수당 신청건이 지난주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사업장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맨하튼의 한 공원에서 1시간 내 3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적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부는 뉴욕시를 포함한 5개 도시에서 불법 총기 거래 대응팀을 꾸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 배상금이 발표됐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늘어난 가운데 티켓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델타 변이로 미 전역 코로나19 감염세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 당국은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규제를 복원시킬지 여부에 대해 회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BC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를 비롯한 여러 주의 지역 당국은 현재 연방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백신 접종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네바다의 클락 카운티에서는 최근 두드러진 감염세 증가로 종업원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복원시켰습니다. 현재 미 전역 백신 접종률인 49.3%에 비해 접종률이 43.5%에 불과한 클락 카운티에서는 지난주 확진과 사망이 50% 증가했고 입원율은 23% 증가했습니다. 제니퍼 사이즈모어 남부 네바다 보건부 대변인은 백신 접종률이 하락세를 타고 미접종자들이 마스크 의무 등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복원시켰고 어제 루이지애나의 올리언스 페리시에서 역시 마스크 규제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베이에리아의 7개 카운티와 매사추세츠의 프로빈스타운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권장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보급 후 몇 달 동안 감염세가 하락하면서 지난 5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마스크 의무화와 거리두기 의무를 해지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 기승으로 감염세가 상승하며 지난주 미 전역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5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셸 웰런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 해지 당시 전체의 3%만을 차지했던 델타 변이가 현재 83%로 오르면서 델타 변이의 전파력을 반영해 지침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소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로스앤젤레스 등 지역의 규제 복원 사례를 감염세가 높은 다른 지역에서 참고하길 권장하며 학교와 사무실 등에서 각자의 예방 수칙을 정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마스크가 아니라 백신 접종에 있다며 마스크 의무를 되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뉴저지의 필머피 주지사 역시 현재로서는 규제 복원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정부 당국은 마스크 규제 개정에 대한 임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며 지침이 바뀔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를 통해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며 접종을 거부하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최근 들어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공화당 의원들의 태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민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최근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작년에 겪었던 원치 않은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는 백신 음모론을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2인자로 그간 항체 보호를 주장하며 접종을 거부했던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총무는 지난 주말 화이자 백신을 처음 맞았습니다. 그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어떠한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며 최근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접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하원의 3인자인 앨리스 스타파닉 당 의원 총회 의장도 지난주 지역구 재계 인사들을 만나 접종률을 올리는 것이 경기 회복의 핵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날 곧바로 약국을 찾아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밋 롬니 상원의원도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 공화당 일각에서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회의론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발언은 백신 음모론에서 벗어나려는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기류 변화에 따라 공화당 내 의사 출신 의원 모임인 닥터스 코커스는 상하원 의원들이 유권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토록 요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진행자들도 즉각적인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농간이라던 유명 진행자 션 해니티는 최근 더는 죽음이 필요 없다며 접종은 매우 타당하다. 나는 과학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CNN이 지난 5월 535명의 연방의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100%가 완전히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접종률은 하원이 44.8%, 상원이 92%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코로나19 사망자 중 49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최근 증가한 돌파 감염 우려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자들은 감염되더라도 심한 증상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보건당국에 의하면 49명 중 절반 이상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망자는 50세 이상이었는데 30명이 80세 이상이었고 12명이 65에서 79세, 6명이 50에서 64세에 해당했습니다. 이 같은 돌파 감염 사망자는 10만 명 중 1명꼴이며 백신 접종이 99.999%의 사망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뉴저지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63% 증가해 521명에 이르렀습니다. 입원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 5일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해 일일 356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일 사망자는 팬데믹 이후 최저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다며 주변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접종을 권유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의 백신 접종률은 70%로 전국 7위이지만 최근 접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은 뉴 양키 선수들의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며 돌파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전역 1억 6천만 명의 백신 접종자 중에서는 3,733명만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고 79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입원자의 79%와 사망자의 99%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한 감염 확산세와는 연관이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94에서 95% 예방 효과를 가진 것으로 연구됐는데 나머지 5에서 6%에서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증상은 대부분 거의 없거나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효과는 증상을 예방하는 것이라며 감염이 된다고 해서 백신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한편 일부 과학자들은 돌파 감염자 중 일부에서 증상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후 항체 발달 수준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면역력 감소 등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돌파 감염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델타 변이로 인해 더 자주 발생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부는 미약한 증상의 돌파 감염 사례는 추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가운데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건이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레스토랑을 비롯한 사업장들에서는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동청은 지난주 실업수당 신청건이 41만 9천 건으로 전주 36만 8천 건에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35만 건을 훨씬 뛰어넘으며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실업 지원 프로그램 신청건은 14,000건 올라 11만 257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채용 노력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던 중 이 같은 결과는 예상 밖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실업수당 재신청건은 2만 9천 건 낮아져 팬데믹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이 희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직 사이트 인디드는 7월 16일 기준으로 980만 개의 채용건이 게시됐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지난달 노동청이 보고한 948만 명의 실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또한 팬데믹 회복으로 4월부터 6월까지 6만 502개의 사업장이 재개방했는데 그중 레스토랑과 소매업이 3만 6천 건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레스토랑 점주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요식업을 포함한 서비스업계의 퇴직률은 5.7%로 전체 퇴직률 2.5%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된 노동과 무례한 손님 등으로 고통받던 레스토랑 직원들이 팬데믹 중 실업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다른 직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체인점들은 하나둘씩 임금을 올려 지난 5월 레스토랑의 평균 시급이 역사상 가장 높은 $15를 기록했습니다. 9월 6일까지 지급되는 연방 $300 실업수당과 주당국의 평균 지원금 $338를 합하면 주 40시간 기준 $15.95의 시급을 받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이에 따라 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한 레스토랑 점주에게 직원들의 복귀를 위해서는 시급 $15 이상으로 급여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대낮에 맨하튼에 있는 한 공원에서 1시간 내에 3명의 여성이 잇따라 성적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경 맨해튼 업타운에 있는 이누드 힐 공원에서 한 남성이 산책하는 여성을 공격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아이폰과 애플워치, 이어버드 등을 빼앗고 도주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분 후 한 남성이 같은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40세 여성에게 다가가 개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개가 달아나자 그는 성관계를 원한다며 접근했고 여성이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어 오전 11시 57분경 반려견과 산책하던 44세 여성이 한 남성에게 공격당했습니다. 이 남성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려다 갑자기 나뭇가지로 그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이어 여성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다 실패하자 도주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 여성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할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I was here yesterday, was here the day before. You don't expect this at all. I don't know how the level of viciousness, but I'm usually walking around, no one's around. It's a very quiet area. 경찰에 따르면 이들 세 사건의 용의자는 6피트 정도의 키에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남성입니다. 그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일회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으며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을 들어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이 공원은 지난 2004년 21세 줄리어드 대학생 사라 폭스가 살해된 채 발견된 공원입니다. 그녀는 이 공원에서 조깅을 하다 실종됐으며 그로부터 약 6일 만에 목이 졸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연방법무부는 뉴욕시를 포함한 5개 도시에서 불법 총기 거래 대응팀을 꾸릴 것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뉴스에 따르면 오늘 법무부는 연방검찰국,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주 법집행기관의 초관할적 협력으로 총기의 입수부터 범죄에 사용하기까지의 유통망에 전면적인 단속을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대응팀은 총기 폭력 사고건이 많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등 5개 도시에 결성됩니다. 메리크 갈랜드 법무장관과 리사 모나코 법무차관은 오늘 주류 담배 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 본부를 방문해 대응팀 업무 시작을 알리고 5개 도시의 법집행위원들과 온라인 미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번 대응팀이 총기 구매가 상대적으로 쉬워 공급 지역이라고 불리는 도시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 규제가 더 강한 도시로 총기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현재 불법 총기를 단속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총기 구매법 등을 적용해 불법 거래와 대리 구매 등을 처벌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총기 구매가 쉬운 공급 도시들의 처벌 규정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측은 이번 대응팀이 총기 범죄 이외에도 사건 수사와 법 집행 등에 초기관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각 지역 살인 전담반에 연방 요원을 배치하고 범죄 분석가를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계획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폭력 대응안으로서 발표한 총기 거래망 단속 강화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작년 팬데믹 이후 미 전역에서 급증한 범죄와 총기 폭력에 대해 정부 측의 대응이 촉구돼 왔는데 이에 따라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공격용 총기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 서류 확인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플로리다 서사이드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에 최소 1억 5천만 달러 배상금이 발표됐습니다. 한편 어제 현장 수색이 종료되어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전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AP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한즈만 마이애미데이드 순회재판 판사는 배상금 중 5천만 달러는 무너진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 아파트의 보험에서 1억 달러는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에 서프사이드 프로퍼티의 수입에서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대주뿐 아니라 방문자와 임대인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배상금은 사고 이후 접수된 여러 건의 소송들로부터의 잠재적 배상금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제기된 소송들은 집단 소송으로의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 주민에 의해 제기된 한 건의 소송은 건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아파트 측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붕괴 3년 전 건물 안전 검사에서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구조적 결함이 보고됐는데 건물 관리 측의 기록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이 붕괴 건물의 재건축을 희망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건물이 있던 자리를 공공기념장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지만 판사는 희생자들의 자산을 공공에 기부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사망자는 최소 97명으로 밝혀졌으며 1명의 신원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어제 남은 건물 잔해는 인근 공항으로 모두 옮겨졌는데 이곳에서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한편 현장 수색이 종료됨과 함께 미뤄졌던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가 전면 시작될 예정입니다. 캐터린 페르난데스 런들 플로리다 주검사는 증거조사원들과 변호사들로부터 그간 많은 현장 출입 요청을 받아왔다며 연방표준기술연구원과 마이애미데이드 당국의 협의하에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블 검사는 모든 증거물이 지역 창고 등에 저장되어 있다며 전문가의 심리를 위해 보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도로에 차량이 급감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티켓을 받고 벌점을 지우지 않으면 받은 티켓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보험료 산정 시 고려하는 위험 요소가 다양하지만 교통 위반 티켓과 위반 사항을 가장 비중 있게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 비교 사이트인 지브라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뺑소니로 티켓을 받았을 때 전국 평균 차 보험료 인상폭은 73%나 됐습니다. 연평균 1,083달러를 자동차 보험료로 더 지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승폭이 큰 위반은 불법 레이싱으로 67.2%,
997달러가 오르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결과 제출 거부가 각각 65.5%와 63.6%로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61.3%나 올랐으며 난폭 운전 역시 61.1%의 인상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주행 차량 안에서 개봉된 술병이 발견될 경우 오픈 컨테이너법을 어긴 혐의로 보험료가 36.3% 정도 오르며 무면허 운전 28.6%, 스쿨버스 추월 28.4%, 부적절한 추월 24.5%가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운전 중 문자나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각각 21.6%와 21.4%나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적발 시 벌점 기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폭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는 밝혔습니다. 지브라 측은 동일한 교통위반 사항이라도 거주하는 주와 지역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는 보험료 최대 인상폭이 171.2%나 되지만 플로리다주에서는 39.2% 정도에 불과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불법 스트리트 레이싱을 하다 걸리면 보험료가 376.5%, 4배로 폭등하지만 오하이오에서는 인상폭이 56.5%에 불과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 조 파운데이션이 2021년 제14회 장학생 12명을 선발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펄듀대 예주 스테파니안, 빌라노바대 단비 사라체, 카네기 멜론대 미년 크리스체, 보스턴대 정미나, 밥슨 칼리지 테레사 조, 시라큐스대 제레미 강, 듀크대 김유완, 밴더빌트대 그레이스 킴, 브라운대 사라 킴, 버루칼리지 신예은, 뉴욕대 신혜원, 러커스대 신요한 등입니다. 이들 학생들에게는 각각 2,000달러씩 총 24,0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재단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여식도 8월 20일 온라인 줌 미팅으로 대체합니다. 조병창 전 뉴욕 한인 회장이 지난 2007년 설립한 재단은 한인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는 취지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주항소법원은 세입자 퇴거 유예와 보증금을 통한 임대료 납부 허용 등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임대인과 사업주들이 제소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자 머피 주지사는 재정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를 명령하고 재정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에서 월 임대료를 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5명과 사업주 2명 등은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기존 법률을 무시하고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머피 주지사의 행정명령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재난통제법에 따라 주지사는 해당 행정명령을 발동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을 대리한 제러드 맥클레인 변호사는 뉴저지주가 경제 침체에 직면할 때마다 뉴저지의 어떤 법률이나 계약도 안전하지 않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집주인들 역시 세입자들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일한 수준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에 차일드 텍스 크레딧 현금 지급 신청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연방정부가 지급하기 시작한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2019년과 2020년 세금 보고를 완료했다면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소득이 개인 12,400달러, 부부 24,800달러 이하여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연방국세청이나 뉴욕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IRS는 이번 차일드 텍스 크레딧 지급을 통해 아동 1명당 최대 3,600달러를 지원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멕시코, 캐나다와의 육로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통행 제한을 8월 21일까지 한 달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여행업, 항공업 등 재개는 물론 멕시코 정부도 국경 재개를 희망했지만 이번에도 국경은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날 멕시코 외교부는 국경 재개와 관련해 미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경 지역의 백신 접종이 빨라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3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21일부터 국경을 닫고 단순 관광을 포함한 비필수적 이동을 금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지금까지 16개월 동안 국경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육로 국경 통행 제한 이후에도 화물 운송이나 의료 목적 이동 등 필수적 통행은 계속 허용되어 왔으며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미 입국도 가능합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다음 달 9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